안녕하세요. 반불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금융위기 후에 최장의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이제 첫 개장, 2025년 첫 개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개월 연속 계속적인 하락 국면을 면치 못했고요. 올해도 역시 그닥 큰 어떤 반등의 호재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2024년 12월 30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각각 1963조 그리고 340조, 지난해 7월 1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2289 그리고 411조에 비하면 코스피 시총은 326조, 코스닥 시총은 71조, 도합 380조가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제대로 이렇게 뭔가 수익 창출을 해내지 못하고 순삭되어 버리면 이거 한마디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액수들인데, 이게 조단위, 그것도 380조 가량 없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임팩트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코스피가 2400선 깨져버리고 있고요. 2388선을 간신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1월 2일 초장에도 이렇게 지금 출발이 상당 부분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벌써 1000억 이상 팔고 나가고 있고, 기관 역시도 560억 정도 좀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지금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외국인 해외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간다는 부분. 역시 또 2025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악몽이 재현이 되고 있다는, 이 와중에 개미들이 1,500억 정도 주워 담고 있는데, 이 주워 담는 것도 조심해서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2025년도에 코스피 장세가 그닥 탁 치고 나가는 어떤 반등의 호재를 만들 만한 경제적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역시도 52,400원, 17만원 정도 선에서 계속적인 어떤 보합의 상태, 이게 약보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정도 올해 회복을 해야 이전에 어떤 치고 올라갔던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이 기술력을 회복을 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 나머지 주식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금융, 그리고 네이버 역시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이 주식 종목들이 얼마나 보편 관세의 영향 하에 또 직격탄을 맞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고를 찍었다고 그래요. 6,838억 달러 정도 찍었는데 2020년도에 비하면 어마무시 성장한 어떤 그런 지표죠. 근데 문제는 수출이라는 게 전망이 중요합니다. 전망이.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그 다음 실적,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 전망이 중요한데, 2025년은 흐림. 2.2% 정도 수출 증가율로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2024년도는 8.2%까지 올랐는데 이게 훅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올해 금융시장 오리무중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 같고 교토삼골이다,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서 변수가 터지게 되면 그 변수에 맞춰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어떤 처지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 부분 안개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본이 이렇게 지금 잠식 상태에 있는 이 코스피 시장을 보기보다는 고액자산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식 종목이 미국 아닙니까? 47% 정도, 우리나라는 40% 정도 되는데 월등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망업적으로는 반도체 부분, AI,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1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주식과 함께 또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역시 미국 국채 10년물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게 되죠. 이 수준에서 잡아가지고 뭔가 수익을 좀
창출해 보겠다라는 수요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국채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미국 국채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한국 국채 역시도 2.8% 정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 국채가 현저하게 일본 국채에 따라갈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경제 부양 효과가 상당 부분 훅 떨어져 나가고 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뭐 중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올해 여유자금 생긴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던져보면 해외 주식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 가겠다 61%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투자하겠다 37%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기존 어떤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정말 2024년도에 극적으로 대전환점을 맞이해서 2025년도에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향에 의해서 바로 뭐 서울 아파트 거래 11월 3,773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잖아요. 4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 뭐 투자 자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쪽으로 가겠다는 거고, 부동산은 지금 11.2%에 그치잖아요. 당연한 결과죠.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이 대출 규제 부분도 좀 어떤 한시적인 어떤 영향이지,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 상당 크죠. 이 매수 심리가 그냥 고스란히 돈 자체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루트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미분양이 늘어날 정도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강동구 매매 거래량, 지금 왜 강동구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쏟아지는 곳들이죠. 그러면 거래가 상당 부분 활발해야 되고, 그리고 뭐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이전에는 뭐 서울 아파트 하면 프리미엄이 5억 이상 정도 막 팍팍 뭐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뭐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지금 딸랑 12월은 18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동구 거래량이 완전 훅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30% 이상 지금 올해 2025년 됐으니까 증가 예상인데, 지금 공급이 뭐 많이 떨어져서 아파트 가격 올라갈 거다라는 말이 다 헛소리라는 걸 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전셋값 당연히 진정이 되고요. 이 진정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전세가의 어떤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뭐 강남은 거의 10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강동구에서 12,000세대 올림픽 팍포레온 입주장 효과 뭐 일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지금 엄청난 이 전세가 하락 현상에 주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전세 가격이 0.03%, 송파구 0.08% 하락하고 있고요. 강동구는 올림픽 팍포레온 입주가 진행되는 지난 11월 둘째 주 이후에 한 달 넘게 전셋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11%에 거의 뭐 꼴찌잖아. 여유자금 생긴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직접적인 물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수적인 어떤 뭔가 좀 방어막, 쉴드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 자산 다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 내가 뭐 돈 좀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37%가 지금 응답하고 있잖아. 그러니 지금 1월 2일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3천으로 작년까지는 뚝 떨어졌었는데 1억 4,200으로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500만 원. 지금 리플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스텔라 루멘이 거의 뭐 200원 정도 오른 뭐 기염을 토하고 있죠. 3.4%. 이게 전날 오늘 기준이라 그래서 그렇지, 전날 기준은 거의 뭐 20% 이상 상승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다 뻘겋잖아. 이렇게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 역시도 상당 부분 파이어 마켓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조심하셔라. 가상 이 화폐 시장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하다 보면 손실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뭐 1억 4천, 지금 1억 4,300까지 지금 찍고 있네요. 확실히 1월 달에 트럼프 취임과 함께 상당한 강세장 형성할 가능성 많고, 오늘 새벽에 스텔라 룸에 뭐 400원대였는데 이게 680원, 700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리플 역시도 뭐 3,100원 정도에서 3,500원 정도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도지코인 역시도 뭐 500원대까지 이를 것 같고요.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건 결국 어떤 자산에 투자하겠습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하겠다. 37%의 물음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금도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지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상당 부분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서 금 쪽으로도 많은 이동이 예상이 되고요. 이 금의 경쟁자 비트코인이 뭐 훨훨 날아오를 거다라는 어떤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시 금이 기준이라는 얘기죠. 금 자산이 계속적으로 2025년도에도 강세장을 띌 가능성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을사년에도 금과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 부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어떤 자산 기반이 될 가능성 상당 부분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뭐 금과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골드의 역할을 했던 서울 상급지 아파트들 지금 뭐 떨어지는 추세 보면 거의 뭐 억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56억에서 54억, 2억 가까이 지금 뭐 급락하고 있고요. 서초동 삼풍 역시도 28억에서 22억, 5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죠. 송파구 오금동 송파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역시도 18억에서 13억 상간에 5억 3천 정도, 28%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제일 선호했던 금과 같은 비트코인과 같은 이 자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서의 가장 상급지, 서울 아파트의 골드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이 뭐 줄줄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 역시도 앞으로의 자산 시장이 상당 부분 많이 대변동의 역사를 경험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연말 뭐 이러다 보니까 경기, 인천 분양시장 완전히 개박살 나기 시작했고요. 미달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경기, 인천 분양시장 청약 경쟁률 보면 뭐 0.5대 1로 1대 1도 안 돼요. 그만큼 뭐 미달이 속출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경기 인천 분양단지 대부분이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거 고스란히 서울 분양시장까지도 연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뭐 10,000명 이상 계속해서 뭐 청약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이다. 그만큼 자산시장의 대변동이 금융시장의 어떤 우회적인 루트가 쫙 그 문이 열리면서 그곳으로 돈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본물처럼 흘러가게 된다면 여기는 뭐 어떻게 되면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1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하루인데 3건, 월세 11건.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2024년 11월 거래량이 3,235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본래 예상은 한 5,000건 정도 뚫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3,200건 선에 딱 머물러 버렸다.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절벽을 넘어서 거의 스탑, 중단된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부동산 돈맥경화 뭐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건설사 844곳, 중개소 월 1,000곳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지금 공급 진원지도 뭐 자금이 딸려 그리고 뭐 중개소 이건 기본적인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거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인데 이것도 상당 부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압박이 뭐 제대로 지금 풀리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시장 돈맥경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부가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뭐 하는 나통 173조 끌어다 쓸 지금 형편인데 지금 뭐 기업이나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광의 통화라해서 지금 뭐 기존의 통화량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현금 보유량이 늘어났다 하지만 마땅히 부동산 시장 쪽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광의 통화의 어떤 확장 세력들이 삐집고 들어오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유입도 차단돼, 유출도 차단돼. 집주인들이 아무리 팔려고 해봤자 지금 고점의 집값이 물려 있으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모든 그 광의 통화량들, 무수한 통화량들 대부분 뭐 S&P 500이나 나스닥
올해 뭐 7천 갈 거다 라는 식으로 미국 주식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2025년은 상당 부분 자본이 다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M7 상승세가 뭐 둔화될 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역시 미국 주식은 올해도 2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놓고 있죠. 잘하면 뭐 잭팟을 뭐 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나 뭐 대폭 축소해서 4회에서 2회로 뭐 줄인다고 하지만 이거 그냥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트럼프가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거의 4회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냥 미국 시장은 완전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본을 완전히 그냥 흡입하는, 흡수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 복귀 직전에 역대 지금 최대의 어떤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이렇게 쏠쏠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보편관세 20% 정도 때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미국 교육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자체가 이런 관세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질 부분이 많고 단적으로 뭐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 비중만 봐도 뭐 52% 지금 너무 서고 있잖아.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미국 자국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 보편관세는 뭐 중국과 멕시코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예상은 단박에 깨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자동차뿐인가요? 그렇게 잘 나가던 K-뷰티, K-푸드 새해에는 상당 부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1대1 협상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그래도 한국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 부분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 보편관세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편관세 부과하게 되면 수출 두 자릿수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자동차 부품이 뭐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올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선박, 전기, 석유, 일반기계, 바이오 헬스 등 이 목표 지수가 거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상당 부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작년 수출 6,838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찍었지만 보호무역 관세로 인해서 상당 부분 험로가 예상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 부분 수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반도체와 엮여있는 아파트들 특히 삼성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산업호재와 엮여있는 아파트들이 이 가치면에서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산업 호재의 어떤 업황 악화와 함께 아파트 가치가 완전히 지금 떡락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기흥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7억에서 4억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 3억에 가까이 지금 근접하는 어떤 하락세 보이고 있죠. 화성시도 마찬가지, 동탄 뭐 5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4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 동탄입니다. 결국 삼성반도체 업황의 좀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아파트 가치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고스란히 경기권 아파트의 하락 부분으로 이어져서 인천도 역시 뭐 송도 쪽은 6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게 이제 경기권에서 인천권으로 넘어가면서 서울 외곽 지역, 노원구 쪽도 지금 뭐 한 주 상가에 3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고 관악구, 성북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포위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파트 가치는 2025년에 정말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낙폭으로 확실한 어떤 저점의 기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대변화 시작됐습니다. 2025년은 한국 부동산 자산시장 가치 대변화가 스타트가 되면서 고스란히 자본의 유입과 유출은 뭐 렉이 딱 걸려서 갇혀버리게 되고 그렇게 렉이 걸린 자본 흐름 스스로 가치를 허물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온기를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 게다가 국채와 금 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돈줄기 부동산 시장 가치에 치명적 영향 줄 거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방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 집값 후폭풍의 현상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번번이 주식시장을 들여다봐야 하느냐?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진격해 들어올 수 없는 코스피. 결국 이전에는 여기서 수익을 봐서 부동산 쪽으로 대거 투자를 했거든요. 이 길목이 완전히 차단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금의 흐름이 단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자본의 유출 현상, 곧바로 부동산 시장 가치를 허무는 포크레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는 퍼올려져서 그렇게 묻어뒀던 70% 이상의 자본 가치, 아파트 시장에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갈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2025년 서울 집값 그리고 인천, 경기, 지방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하락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적인 어떤 그 분기점이 형성이 됐는데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이 죄다 다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 높고 그다음 금, 국채, 가상화폐 다변화된 곳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높아서 부동산 시장의 돈의 흐름은 고사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곧 이건 뭘 말하느냐? 거래량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살 사람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고점에 물렸던 집값들 다 와장창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부동산 2025년 정말 엄청난 가격 대변화의 역사 속에 거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보람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